그 페이지 98페이지 8페이지 탄력성이 있어요. 보통 탄력성은 0의 첫자 이랬을 따서 그냥 보통 1을 해요. 2 0의 첫자 2 이름만 써요. 탄력성.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쓰기 귀찮으니까 이 쓰는 거예요. 되나요? 이제 가장 기본이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요. 이는 수요량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수요량을 말하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수요에는 탄력성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는 주로 이걸 내는 거예요. 되나요? 수요의 탄력성 내는 거예요. 요거는요, 수요 법칙, 뭐요? 법칙의 반영 정도로 묻는 거예요. 뭘 묻는다고요? 반영 정도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가 이 말이에요. 반정도를 묻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은 수요 법칙이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걸 말해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걸 말해요. 그럼 일단요, 요 해당 주택의 요 가격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변화시키면 요 가격에 대해서 뭐요? 요 수요량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가 이를 보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수요량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수요량의 요 변화 정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요? 몇 배로 바뀔까? 몇 배만큼 변할까? 이거 보면 이게 탄력성 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에 대해서 몇 배로 수요량이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항상 수요 법칙은 뭐예요?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정도잖아요. 이거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죠. 가격 만약에 10% 만약에요, 이걸 하락시켜 봐요. 하락시키면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우리 가격을 상승시키면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이거 정도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없고요. 몇 배 이거만 보는 거예요. 몇 배. 뭐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첫째로 수요량이요. 뭐요? 5% 뭐요? 증가해요. 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니까. 또 두 번째 똑같이 뭐요? 10%만큼 증가해요. 세 번째로 뭐요? 이때 20% 증가해요. 그죠? 그 이때는 몇 배예요? 이거는요. 반배. 가격의 수요량은 반이죠, 반. 반이면 0.5잖아요. 이거는 0.5가 답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5가 되는 거예요. 다소 0.5가 그 답이에요, 그냥. 요거는 뭔다고요? 똑같이 한 배죠, 한 배. 이거는요, 1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몇 배? 2배. 이게 답이에요. 이게 탄력성 값이에요. 이때 우리 보통 1을 단위 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위 탄력적. 뭐요? 단위 탄력적이라고 써요. 그럼 0.5라고 말하는데 이거는요, 이거 큰 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라 써요. 뭐요? 탄력적이라고 써요. 이제 일이 안 되죠? 거꾸로 보통 앞에 B자 붙여요. 그래서 보통 반대말은 B자나 V자를 붙여보면 돼요. 동산의 반대가 뭐예요? 부동산. 그죠? 이런 식으로 앞에 V자나 B자를 붙여요. V자는 뭐겠어요? 안일 V자. B자는 안일 B자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걸 붙이는 거예요. 반대말 앞에 접두를 붙여요. 접두. 뭐요? 붙여요. 그냥 앞에 비탄력적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값이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값이 크면 클수록 더 탄력적 하면 되는 거고,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뭐예요? 더 비탄력적. 맞나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혹 시험에 요걸 주고, 뭐요? 가격 변화를 주고, 요 탄력성 값을 줄 수 있어요. 이제 그냥 곱하면 돼요. 맞나요? 왜 배수니까. 그럼 10 곱하기 0.5는 5. 10 곱하기 10은 1은 10. 10 곱하기 2는 20. 맞나요? 이거예요.
그 달성 값 자체가 배수예요. 그래서 요걸 주고 요걸 물을 때는 그냥 곱하면 돼요. 되나요? 모든 달성 마찬가지예요. 곱하면 돼요. 모든 게 다 배수예요. 콜? 그럼 보세요. 거기 보면 10번이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프린트 10번. 어느 지역에 주택가격이 5% 하락을 했대요. 뭐 했다고요? 그럼 가격이 하락했으면 수요량은 무조건 증가해야 되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니까. 맞나요? 증가하죠. 그런데 가격 달성이 1.2래요. 그럼 지금 이거는요. 요걸 줬고 요걸 줬어요. 맞나요? 1.2. 요걸 물은 거예요. 달성은 가격의 배수니까 5 곱하기 1.2는 6이죠. 답은 6% 상승하면 되는 거죠. 6% 증가. 양계 증가. 맞나요? 다음 몇 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는 가장 기본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맞췄으면 잘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험이 어렵게 안 내요. 이거는 요즘은. 어떠나요? 왜냐면요. 시험의 지침이 좀 바뀌었어요. 그 24회 이후로, 뭔다고요? 24회 이후로요.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한테 특별한 가입 너무 어렵게 못 내게 해요. 되나요? 그냥 좀 우리가 상식 좀 내고 상식 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좀 박사 논문 쓸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뜻만 좀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막 나왔던 것 같다가 요즘 잘 못 내게 해요. 어렵게 돼. 되나요? 보통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요즘 재고 문제들은 다 그래요. 그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요. 옛날에 뭐 우리 15에 18 이때는요. 어렵게 막 냈어요. 요즘은 24 이후로는 그냥 뭐요. 간단히 내게 하는 거예요. 되나요? 지금 자체를 그런 거예요. 답은 몇 번? 만약에 또 이런 게 아니면 5에다가 1점 곱하면 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계산기 쓰니까. 뭔다고요? 계산기 쓸 수 있다. 막 자신감 생기지? 계산 쓴다니까. 5 곱하기 1점이 할 수 있나? 대단한데? 너 그러잖아요. 애들이 참 잘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지가 안 그래요? 그냥 계산기 씁니다. 5 곱하기 1점이 하면 돼요. 이런 유형이 최근에 2번 나왔어요. 그냥 작년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뭐요? 장기심 놓은 것도요. 가격 탈성 주고 뭔다고요? 가격 변화 준 거예요. 그 놓고 뭡니까? 뭐 물었다고요? 수위랑 변화물을 본 거예요. 되나요? 똑같아요. 그냥 곱하면 돼요. 이건데요. 요거는 오히 쉽죠? 근데 거꾸로 1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 있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11, 12, 13 유형 있죠? 요거는요. 요걸 묻는 거예요. 지금. 뭐요? 탈성 값을 묻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이것도 쉬워요. 뭔다고요? 보세요. 항상요. 수요의 가격 탈성을 줘요. 뭘 준다고요? 성을 줘요. 요리 묻는단 말이에요. 항상 계산에서는 이런 때 뭐 묻는 보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탈성. 요게 있고요. 두 번째요. A 뭐요? 수요에 교차 탈성 줘요. 뭐요? 탈성을 줘요. 세 번째요. 그냥 수요에 소득 탈성을 줘요. 뭐요? 성을 줘요. 이때는요. 이 앞에 있는 수요 있죠? 이건 다 이거는 수요량이에요. 뭐요? 수요량이에요. 뒤에 거는요. 요거는 가격이고요. 요 교차는요. 대체재 보완제 묻는 거예요. 뭐 묻는다고요? 대체재 보완제 묻는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잘 된단 말이에요. 대체재 보완제 같으면은 A 부동산에 수요가 있으면 이거는요. 다른 부동산이에요? 같은 부동산이에요? 다른 거잖아요. 여기는요. 다른 가격으로 대체해야 돼요. 뭐 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가격을 줘요. 가격은 임대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피제 가격이 들어가야 돼요. 뭐요? 가격이 돼요. 그럼 A 수요를 잡아넣고 이따가 이거는요. 보면 다른 재화의 가격을 줘요. 그걸 넣는 거예요. 되나요? 이거는 그냥 A 요 수에다가 그냥 뭐요? 소득하면 돼요. 뭐요? 그래서 사실 1번과 3번은 쉬워요. 요것만 좀 신경 쓰면 돼요. 뭐만요? 신경 쓰면 돼요. 근데 공부할 때는요.
항상 우리가요, 분자를 먼저 읽는 거예요. 뭐요? 분자를 먼저 읽는 거예요. 뭘 먼저 읽는다고요? 우리 말 쓰잖아요. 앞 참고로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요? 4분의 2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2가 있잖아요. 이걸 쓸 때요, 요리 쓰는 거예요. 뭐요? 2, 설렛, 4 이렇게 써요. 뭐요? 요게 정확한 명칭이고요. 요거는 컴퓨터용 표시예요. 컴퓨터 슬래시 있죠? 이 잡이 있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이거는 보면요. 앞에 거 2 나누기 4면 돼요. 뭐요? 항상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앞에 나누기 뒤에 거 하면 돼요. 뭐 또 분모 분자를 할 필요 없어요. 되나요?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콜? 그럼 이는 뭐예요? 2죠? 0.5지. 계산기 써라야. 0.5예요. 우리 숫자는 항상 2분의 못 써요. 항상 0.5 써야 돼요. 0.5 되는 거예요. 우리 글쎄요. 항상 있을 때는요. 항상 위에 게 앞에 먼저 오는 거예요. 뭔다고요? 수 붙일 때는요. 위에 거 뭐 쓰는 거예요? 콜? 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쓰는데요. 앞에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분 뭐예요? 자, 밑에 게 뭐예요? 분모.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미와 아들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요. 요 분모라면 이 말 자체가 정말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투입이라는 뜻이에요. 뭐요? 투입. 엄마가 투입돼가지고 애가 생기는 거야. 콜? 이건 산출이에요. 산출. 그래서 투입과 산출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투입과 산출. 어미가 투입돼가지고 자식이 생긴다는 거죠. 산출. 이해갑니까? 그게 하는 게 다 웃기나? 혹시 결혼했어요? 정말로? 전혀 갔는데? 23살밖에 안 보였는데 빨리 갔구나. 18에 간 거야? 애 엄마가 애 이름이 뭔데? 큰애 이름이? 회자로 쓰나? 여기 쓰나? 회경? 있어 뭔가요? 회경 엄마라 불러. 뭔다고요? 맞나요? 자식이 생기면은 회경이 엄마이라는 거야. 뭔다고요? 분자, 분모. 맞나요? 이 쓰는 거야. 반장님 아시겠죠? 반장 한번 해줄까? 애 이름, 큰 애 이름 해줄까? 회경이 엄마, 회경이 아빠. 맞나요? 이렇게 간다고. 항상 쓸 때 위에 게 먼저 부르는 거야. 의원에. 되나요? 그래서 공부할 때요. 분모 분자 구성인 거는 앞에 거는 그게 다 분자라고 보면 돼요. 앞에 거 나오고 뒤에 거 하면 돼요. 콜?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고요? 이게 앞에 거죠. 여기 뒤에 거죠. 요거나 슬래시 요거나 나누기랑 같은 말이죠. 맞나요? 뭐요?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것. 맞나요?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것. 이 말이에요. 게임 오버. 뭐? 이래 되잖아요. 의문을 때는요. 5 나누기 10 하면 이게 양이니까 5 나누기 10 맞죠? 하면 0점 맞잖아요. 20 나누기 10 하면 2 맞잖아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단순 값은. 너무 쉽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일단 여기에 뭔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1번. 수요에 A 부동산 수요의 가격 달성이잖아요. 빨리 A 부동산 수요량이 있는 숫자 찾아요. 수요량이 숫자 얼마? 9. 9 맞나요? 나누기 가격 자 숫자 5 얼마요? 1.8 여기 답이에요. 1을 넣었으니까 답은 탄력적 맞나요? 뭐라고요? 탄력적 1 넣었잖아요. 그 답이에요. 두 번째 연립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맞나요? 교차잖아요. 빨리 연립주택 수요량 찾아요. 숫자 4 맞나요? 4 찾아요. 4
1조 수요 4에 다른 재와 가격 찾아봐요. 다른 재의 가격 8이잖아요. 이건 답이에요. 얼마요? 0.5잖아요. 답이에요 그냥. 왜 또? 그럼 이건 무슨 재화예요 이거는요? 보세요. 소액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데 일소를 증가했죠? 그 대체재지. 뭐라고요? 대체재지. A재 가격이 상승할 때 B재 수요가 증가하고 B재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건 대체재지. 맞나요? 똑같은 거예요. 대체재. 이건 대체재예요. 뭐요? 이해갑니까? 이건 대체재 보완제 묻는다고요. 만약에 A재 가격이 상승했는데 B재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때는 그는 보완제라는 뜻이에요. 뭐요? 이해갑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대체만 오기 때문에 이건 보면 돼요. 대체재. 했잖아요. 대체재. 다음 또 보세요. 지금 뭐요? 자, 빨리 수요량 찾으세요. 13번. 수요에 소유차수 맞잖아요. 자, 수요는 다 수요량이 앞에 건 전부 다. 수 맞죠? 수요량이 얼마예요? 숫자가 5. 5인데 뭐요? 소득은 얼마요? 10. 그럼 얼마요? 0.5잖아요. 답이에요.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볼 것 없이 정상재지. 맞나요? 어려워요? 너무 쉽지? 그럼 돼요. 요 유형이 가장 기본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 시험 제일 많은 게 요게 좀 많이 나와요.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개, 요 겹치하는 거. 되나요? 요거예요.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요, 수요에 놓으면은, 그냥 수요량을 찾는다. 그 재화의 수량을 찾는다. 수요의 가격 하면은 수요의 가격이니까 그 수요량의 숫자를 가격 나눠버린다. 수요의 소유차를 하면은 수요량의 수 찾는다. 그 다음에 소득을 나눠버린다. 맞나요? A 재화 수요의 교차 놓으면은 A 재화의 수량을 찾는다. 그 다음 다른 재화 가격 나눠버린다. 맞나요? 너무 쉽지? 공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찾아. 요 말에서. 이건 항상 수요량의 숫자. 맞나요? 여기는요. 가격 나누면 되고 손 나누면 되고 이건 좀 조심하면 돼요. 맞나요? 이건 다른 재화의 가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대체재 보완재 묻는 거니까. 콜? 그래서 이거 볼 때는 다른 거 몰라 하지 말고요. 그 10번, 11, 12, 13 유형만 익히세요. 되나요? 할만하죠? 요거는 요 물으면 여기 힌트가 있어요. 맞나요? 요 힌트가 있으니까. 다 수요량. 맞나요? 가격, 소득. 이는 다른 재화 가격. 다른 재화 교차. 다른 가격으로 교차하세요. 되나요? 요 유면 익히세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자꾸 많은 거 익힐 필요가 없어요. 뭔다고요? 어차피 숫자만 달라지니까. 뭐만 달라진다고요? 숫자만 달라지니까. 한 개 놓고 보세요. 그냥. 되나요? 자꾸 다른 거 자꾸 해봤자 더 헷갈려요. 이길 때까지는. 그럼 10번, 11, 12 중에 13중 한 개 놓는데 한 개 놓으면 이거는 술 타는 거예요. 되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자꾸 이걸 보고 도망가는 이유가 99페이지에 내린 문제 있잖아요. 공식 있잖아요. 옛날 같은 공식. 이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되나요? 이렇게 안 놉니다. 10, 11, 12, 13 이걸 익히세요. 다음 이제 한 개 더 보는 게 그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몇 페이지요? 100페이지. 뭐가 나와 있어요? 그 가격 달성의 크기에 따른 수요 곡선의 형태가 나왔어요. 뭐 나왔다고요? 형태가 나왔어요. 요거는 좀 봐두셔야 돼요. 요거는 봐두셔야 돼요. 이것도요. 그래프 작도법의 문제예요. 제가 앞에 얘기했어요.
가격이 변화할 때 가격의 몇 배로 수요량이 바뀔까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가격폭보다 수요량의 변화폭이 더 크면 클수록 달적이죠. 반이면 0.5고 이게 5배면 5잖아요. 이게 50 같으면은. 그러니까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달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이 많이 반영될수록 더 달려지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앞질 한번 그래프 잡도 해봤어요. 뭐요? 그만 갈게요. Q가 있고 원점이 있고 P가 있어요. 그죠? 왜? 이게 해당 주택 가격. 여기 수요량이나 공급량 똑같아요. 잖아요? 그 지금 현재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수직 그래프에 뭐요? 수직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100이라 보고요. 그냥 볼 때 요 폭을 여기로 만약에 100을 봐봐요. 뭐요? 100을 봐봐요. 부에 갔죠? 근데 요 상태에서 이 곡선이 만약에 수직이라 봐봐요. 뭐요? 보면요. 가격이 여기일 때 수량은 여기죠? 맞나요? 근데 이대로 똑같이 뭡니까? 2배로 올려봐요. 이건 200이에요. 뭐요? 200. 그러면 가격폭이 얼마 바뀌었다고요? 100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맞나요? 그렇지만 양은 항상 여기에요. 맞나요? 그럼 가격이 200일 때도 수량은 100이고 수량 공급 라인은 100이고 가격이 100일 때도 양은 100이에요. 그러면 양의 변화는 뭐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수요의 가격 달성이니까 0을 100으로 나누면 값은 0이 될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0 나누기 100은 뭔데? 0. 계산 두드려 봐요. 뭐 나오는가? 0 나와요. 그죠? 0은 아무튼 0이지. 안 그래요? 쉽지? 그래서 이때 이걸요. 달성일 땐 이걸요. 수탈수 이걸요. 0으로 보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이때는 제일 작은 값이에요. 일부 작죠? 이때를 완전 비달제라 불러요. 뭐요? 완전 비달제라 불러요. 완전 비달적이라고 불러요. 그 수직일 때가 완전 비달적이에요. 요건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완전 비달적. 뭐요? 봐도 돼요. 이게 왜 이게 잘 노는가 하면요. 특히 공급이 잘 나요. 공급. 우리 앞전에 토지 같은 경우는 물리적 공급을 보면 뭘 보면요. 부정성 때문에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을 본다면 거기서 수직이 돼버려요. 맞나요? 완전 비탈지니까 가격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양은 바뀌지 않단 말이에요. 맞나요? 공급량은. 또 하나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 단기 주택의 공급량이에요. 뭐요? 장기가 되면 완공기 되면 주택의 양이 늘죠. 단기는요. 그게 미완성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에요. 그 단기 주택은 뭐요? 양이 불변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단기 시작에서는 주택의 공급량은 완전 비탈적이에요. 근데 장기가 되면은 완공이 되면 재주택의 양이 늘잖아요. 그만큼. 그럼 장기가 되면 양이 더 는단 말이에요. 그 장기의 공급이 단기보다는 더 달리지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곡선이 이런 곡선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곡선요? 수직 곡선이 하나 있어요. 수평 곡선이 하나 있어요. 뭐가요? 곡선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 곡선이 있어요. 이는 수평이에요. 뭐요? 수평이에요. 이때 가격을 이만큼 올려봐요. 뭐요? 올렸죠? 그럼 이리 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죽을 때까지 가도 안 만나요. 맞나요? 죽을 때 가보세요. 가는 거 만나는가? 안 만나죠? 이게 완전 달리지기라는 거예요. 뭐요? 왜? 가격은 100 변화시키는데 불구하고 양은 끝없이 변하니까. 맞나요? 그럼 무한대 나누기 100 하면 무한대잖아요. 그게는요, 다섯 값은 이거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이때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뭐요? 이게 이제 극단적이에요. 그 다섯 값은 0부터 무한대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비슷하지는 아닌데 곡선의 기울기가 상당히 이렇게요. 좀 이렇게요. 좀 수지 가까워요. 뭐요? 가까워요.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여기는요. 여기서 만나죠, 여기는. 만나죠? 그러면요. 양은 한 볼 때 한 100이쯤 되겠네. 그죠? 그럼 가격은 100 바뀌는데 양은 뭐요? 20 변하잖아요. 그럼 20 나누기 100 해보세요. 0.2지. 맞나요? 이래 안 되죠? 이런 것을 뭐 한다고요? 그냥 비탈질하면 되는 거예요. 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프가. 어떤 게요? 수직은 아닌데, 수평은 아닌데 상당히 이렇게 완만해요. 뭐요? 어떻게 가는? 그죠? 이거는요. 죽기 전에는 만나요. 뭔다고요? 어디 와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요. 맞나요? 그럼 봐보세요. 가격은 이만큼 변화시키는데 양은요. 여기서요. 요만큼이 증가했어요. 맞나요? 그죠? 육안을 봐도 뭡니까?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약 800, 한 850은 가네. 그죠? 그럼 변화분이 얼마예요? 750이라는 거예요. 뭐요? 맞나요? 그럼 750 나누기 100 하면은 7.5가 나오잖아요. 그죠? 7.5 나오잖아요. 여기서 누울수록 뭐요? 양이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한다고요? 그냥 달리찌기를 하면 돼요. 뭐요? 그래서 곡선의 기울기가 수직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 수평일 때는 완전 탄력적. 근데 수직은 아니라도 좀 수직 가까우면 비탄력적,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하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 탄성 값은 0부터 무한대라 보면 돼요. 이거는 수요 곡선이든 공곡선이든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게요. 결대로 가는 거예요. 뭘 대로 간다고요? 결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한번 뭐요? 우리가 구분을 볼 때 탄력적이라는 게 있고 뭐요? 비탄력적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그러면 탄력적은 뭐다? 탄성 값은 크단 말이에요. 뭐다고요? 크다. 이게 탄성 값이 이게 예를 들어서 2면 이거는 0.5다 이 말이에요. 뭐요? 그래서 탄력적인 탄성 값은 큰 거예요. 숫자는 맞나요? 근데 곡선의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탄력적일수록 곡선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되나요? 누워 있는 이 말은요. 기울기는 적다 하는 거예요. 뭐요? 적다.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예를 들어 이게요. 이게 0.2면 이거는 기울기가 0.8 가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이거는 뭐다? 이거는요. 기울기가 적다 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 기울기가 완만하다. 뭐요? 이리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다? 이거는요. 기울기가 크다. 가파르다. 그럼 쉽게 말하면 기울기가 뭐요? 이렇게 누워있는 것일수록 뭡니까? 수요등 공급이 누워있는 것일수록 뭐요? 탄력적이고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등 공급이 되게 서가 있는 게 뭐다? 비탄력적이다 이 말이에요. 콜?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냥 얘는요. 탄력적일수록 탄탄대로 해놓으면 되고 뭐요? 탄력적. 이건 뭐요? 비탄력이라고 되는 거예요. 뭐요? 비탄력적. 콜? 비탄력끼리 갚하는 거잖아요. 비탄력끼리일수록 비탄력적. 탄탄대로일수록 탄력질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하고 탄성은 반비례 관계예요. 무슨 관계? 반비례예요. 그럼 탄성 값이 클수록 기울기는 작다 이 뜻이에요. 맞나요? 이 관계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예요. 작은 거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누워있는 게 기울기가 더 작은 거예요. 누워있는 게. 그 다시 뒤 가면 우리가요. 요 비탈적 잘 봐야 돼요. 뭐요? 잘 봐야 되는데요. 비탈적일수록요. 서가 있는 거죠. 가격이 많이 바뀌어요. 뭔다고요? 가격이 많이 바뀐다.
가격이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뭐 많이 바뀐다고요? 가격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비가 많이 온다. 맞다고요? 비가 많이 변한다. 비가 많이 온다. 하니까 비탈질수록 가격이 많이 바뀌는 겁니다. 결대로. 보세요. 비탈 때 양과 가격을 보면은 양은 조금 바뀌는데 가격이 많이 바뀌잖아요. 서간 쪽이니까 가격 쪽이잖아요. 근데 누워있는 것은 뭡니까?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맞나요? 누워있으니까 결대로. 뭐대로요? 우리말 하면 생긴 대로. 뭐대로? 생긴 대로. 그러니까 누워있는 것은 양이 많이 바뀌고 가격이 작게 바뀌고. 수어있으니까 누워있으니까 그래요? 서가 있는 것은 뭔다고요? 생긴 대로. 가격 축이니까 가격은 많이 바뀌는데 양은 작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죠? 요거 꼭 봐주셔야 돼요. 되나요? 한 개 더 해야죠. 재밌으니까. 요거는 잘 알아야죠. 시험 치면은. 시험 치면은 꼭 보면요. 달성 값은 클수록 탄력적, 작을수록 비탄력적. 잘 해요. 근데 기울기 이게 또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 시험 치면은요. 우리 요가가 많이 장난친단 말이에요. 뭐 가지고? 요가가 장난치는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다.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크다. 되나요? 이것 잘 봐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거미집 모양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또 균형 가격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가격도. 조가 장난쳐. 기울기 가지고. 탄성 잘 알잖아요. 값이 클수록 달렸죠. 작을수록 비슷한데 기울기가 장난친단 말이에요. 기울기는 큰 게 비탄력적입니다. 기울기가 큰 게 서 있는 쪽이 가격 쪽이니까 가격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되나요? 그것까지 봐줘야 돼요.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시험에 보통 3개 이적하는 거예요. 이게 매기. 저게 우리 매기예요. 계산 요거는 그냥 간단해요. 맞나요? 할 수 없어. 달성은 그 자체에서 보통 시험에 4문제 이상이 나온다. 몇 문제? 그게 막 장난치는 거죠. 가지고. 자, 글 써놓은 게 지금 현재 100페이지 그 내용이에요. 되나요? 뒤건 필요 없고요. 자, 뒤건 필요 없고 다음 시간에 제가 102페이지 해나갈 거예요. 몇 페이지요? 페이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뒤 한번 풀어보시고 되나요? 풀어보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